클라우드 과제를 간단히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여가 시간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비즈니스를 도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온 IT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모든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항공사 뒤에서 저희는 드러나지 않게 단순하고도 강력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늘 무사히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인프라를 실행하기 때문에 IT 매니저는 성능 저하 없이 거침없는 확장을 할 수 있고, 고객은 마음 가는 대로 어디든 안전하게 예정된 시간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고객 뒤에서 분주하게 해온 복잡한 클라우드 관리는 과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젠 시간의 여유로 IT 관리자는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출시하게 지원하는 일처럼요. 당신의 은행 뒤엔 앱과 워크로드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클라우드가 있어서 개발자는 고객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인프라를 단순화해서 관리를 최소화했고, 이젠 클라우드 복잡성도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법 같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저희가 하는 일은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축하는 클라우드, 뉴타닉스. 안녕하세요. 뉴타닉스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유경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뉴타닉스 HCI에서 HCI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운영 자동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며칠 전에 저희 뉴타닉스에서 개최한 데이터베이스 서밋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실제 데모에서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밋 내용인데요. 최근 이제 IT의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클라우드입니다.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로 구축하지 않는 것은 또 이제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될까? 그건 바로 또 온프렘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리소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단순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벤더의 말과는 다르게 이관 시 높은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높은 컨섬션 등으로 인해서 이 구독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서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코스트 이펙티브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용을 절감해주고 인프라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이 있다면 클라우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이제 퍼블릭으로 옮길 필요는 없고, 또 업무에 맞는 클라우드 위치를 선택하고 이 클라우드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기술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저희 뉴타닉스 서비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동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제 하나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데이터베이스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하는 유형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분리에 따른 DB 인스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트렌드로는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단순히 사내 표준 DB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요새는 비즈니스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증가되었고, 당연히 기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개발 주기도 빨라지고, 개발자들은 시간 전략을 위해서 개발 테스트를 위한 DB 자동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DBA들도 멀티 데이터베이스, 멀티 인스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니즈를 부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인 DBRS가 이제 트렌드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DB 애저 서비스가 있고, DB 벤더가 제공하는 DB 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온프라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스킬셋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기술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 DB 애저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DB 애저 서비스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통제와 자동화이고 이 사이의 균형인데요. OS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지, 업무에 맞는 특정 패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DB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또는 특정 모니터링 도구를 설치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특정 튜닝을 위해서 물리 서버에 접근할 수가 있는지 등입니다. 컨트롤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티어 아키텍처나 일반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I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수준은 높지만 자동화 수준은 미약합니다. 일반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DBRS는 버튼만 누르면 해결되는 수준으로 자동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를 위해서는 컨트롤 오너가 클라우드 벤더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상황은 이 자동화와 컨트롤의 적절한 수준을 찾아서 비즈니스에 맞는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준과 동시에 적절한 운영 자동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누타닉스 HC에 의해서 제공되는 DBMS 운영 자동화 솔루션인데요. 현재 저희 NDB는 SQL 서버, 오라클, 포스트그레스QL, 마리아DB, SAP 하나, 몽고DB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표준 기술로 배포, 패칭, 업그레이드, 백업 복구, 복제 작업을 자동화해서 DBMS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누타닉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도 서비스를 합니다.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크게 4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포입니다.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SQL 서버, 오라클, 몽고DB, MySQL, 포스트그레스QL의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프로비저닝 해주는데요. 이 배포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싱글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웠던 HA 구성까지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 프로텍션인데요.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찍어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 시 원하는 시간대에 데이터로 원하는 시간대에 스냅샷과 로그로 복구를 빠르게 해줍니다. 다음은 패치인데요. 이 뉴 피처를 적용을 하거나 보안 등의 이슈로 패치를 해야 할 때 인스턴스가 많은 경우 또 거기에 그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패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제 관리인데요.
개발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복제, 또 백업을 위한 복제, DB 분리를 위한 복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복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복제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복제 이후에 원본 데이터 변경 시 변경분을 복제 DB에 반영을 해서 복제 DB에 대한 최신 데이터 유지가 가능합니다.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이 네 가지 대표 기능, 배포, 보호, 패칭, 복제 관리는 사실 이제 이 DB마다 자체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있더라도 이제 그 기능이 미약하거나 DBMS별로 명령어가 다르고 절차가 달라서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DBMS 종류가 늘어나도 DB 인스턴스가 늘어나도 또 여러 종류의 DB를 하나의 공통된 기술로 컨트롤하여서 DBMS 운영이 단순해져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데모를 보시겠는데요. 데모 보시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구성 요소인데요. 구성 요소로는 이제 저희 프로파일, 그다음 타임머신, SLA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OS와 DBMS 바이너리를 포함되어 있는 파일, 또 컴퓨터 프로파일은 DB-VM의 크기를 정해놓은 파일, 그 다음에 이제 DB 파라메타 파일은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OLTP용 DB 파라메타, 뭐 분석용 DB용 파라메타 이렇게 따로 설정한 파라메타 파일.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따로 정해놓은 파일, 이렇게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은 아니지만 타임머신이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서 스냅샷과 로그를 캡처하고 있는 타임머신과 또 RPO를 정의하고 있는 SLA가 있습니다. 이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저희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NDB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NDB 접속 화면인데요. 화면 가운데 이제 일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 서비스의 이름이 일하였는데 최근에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NDB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그 이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데모 환경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접속을 하시면 가장 먼저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NDB에서 관리 중인 DB들의 사용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는 12개의 DB가 관리 중에 있고 50개의 복제 DB가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 유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복제를 할 때 제로바이트 클론을 수행하면서 전략되고 있는 스토리지 절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 밑에는 각 DBMS별로 스토리지 사용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각종 알람 메시지를 통해서 DBMS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 시작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소프트웨어 프로파일, 컴퓨터 프로파일, 네트워크 프로파일, DB 파라메타 파일 등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OS와 DBMS의 바이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DBMS 종류별 버전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 12C, 그다음에 오라클 19C, 그다음에 뭐 PostgreSQL, 그다음에 SQL 서버 뭐 버전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용자가 추가로 업무에 맞게 이렇게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퓨터 프로파일인데요. 컴퓨터 프로파일은 DB가 설치될 VM의 크기를 정의한 파일입니다. large, medium, small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large인 경우에는 뭐 4V CPU에 4코어를 쓰고 메모리는 64기가를 쓰겠다. small인 경우에는 16기가를 쓰겠다.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놓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파일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은 이 DBMS별로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할지 미리 정의해둔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릭망 하나만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3254
VLAN만 쓰겠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약간 특이한 경우는 오라클 이제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오라클 RAC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퍼블릭은 3140 네트워크를 쓰겠다. 프라이빗망은 이제 VLAN 프라이빗이라는 네트워크를 그냥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파일은 DBMS 업무별로 주요 파라미터를 이제 정의한 파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그레스 OLTP 같은 경우에는 뭐 맥스 커넥션을 200으로 하겠다. 뭐 월 사이즈를 월로그 파일을 1기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포스트그레 리포팅 DB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 놓습니다. 다음은 SLA입니다. SLA, 각 SLA는 그 SLA별로 로그를 얼마나 저장을 할지, 그 다음에 스냅샷을 얼마나 저장을 할지를 정의해 놓은 파일인데요. 이건 역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업무에 맞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과 SLA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제 DB 프로비저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B 프로비저닝 단계에서는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은 프로파일과 SLA만 선택해서 쉽고 빠르게 DB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B 배포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NDB에서 관리 중인 DB가 DBMS 종류별로 소스 DB와 이제 복제 DB가 나눠져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데모 장비라서 제가 소개 때 말씀드렸던 7개의 DB, 저희 지원되는 DBMS가 다 설치되어서 있습니다. 포스트그레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의 소스 DB가 있고 8개의 복제 DB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제로바이트 클론에 의해서 일반 풀 클론보다 스토리지가 지금 현재 8배 전략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 DB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클론 DB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를 하나 프로비저닝 해보겠습니다. 저는 포스트그레SQL을 HA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B를 또 HA 구성을 직접 구성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또한 노드 수만큼 설치해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그러나 저희 NDB에서는 몇 개의 단계만 걸쳐가지고 빠르고 쉽게 HADB를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 정보인데요. 포스트그레SQL의 HA 클러스터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요. 다음은 이 클러스터를 어디에다가 프로비저닝 할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NDB 같은 경우에는 뉴타닉스 HCI 플랫폼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인 뭐 AWS까지 프로비저닝이 가능한데요. 저는 오늘은 일단 저희 HCI 호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네트워크를 쓸지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생성될 VM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은 저는 이제 포스트그레SQL의 10 버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파일은 중간 사이즈의 VM을 생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NDB가 컨트롤될 이라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포스트그레SQL의 HL을 구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DB가 새 노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 삭제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HA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저희 포스트그레SQL HA는 오픈소스인 페트로니로 HA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터 이름을 일단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HA 프록시를 사용할지 말지를 이제 옵션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는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이제 리드 라이트 포트는 5000으로, 리드 온리 포트는 5001로 세팅을 하고 VIP도 생성을 하고 또 HA 프락시의 VM 이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각 인스턴스별로 어떤 롤이 생성될지 여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복제를 싱크로만 할 건지, 싱크도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어싱크로만 할 건지 이렇게 여기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DB 인스턴스 정보입니다. 저는 클러스터 네임하고 동일하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B 사이즈를 입력을 하고요. 초기에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도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입력을 하고 또 파라메타 파일도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포스트그레스의 유저의 패스워드도 입력을 합니다. 예, 다음은 타임머신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정의한 SLA의 정책에 따라서 스냅샷과 로그가 얼마나 보관되고 생성이 되는지 세팅하는 그 단계인데요. 저는 스테이지라는 SLA를 선택을 해서 스냅샷은 하루에 한 번, 로그 캡처는 30분에 한 번씩 캡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긴 태깅 정보인데요. 여기는 이제 옵션 단계이고 여기 태깅 정보를 입력을 하면 나중에 관리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프로비저닝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면 이 프로비저닝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태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런 단계, 앞으로 이런 단계로 생성이 될 거고 지금 진행 프로세스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생성된 DBMS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 아까 같은 경우에 PostgreSQL 인스턴스가 하나였는데 지금 2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스에 들어가서도 예, 여기 하나 생성된 게 보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전이 아까 제가 이제 10으로 선택을 했는데 예, 10점대 버전으로 생성된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택한 프로파일들로 생성되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3개의 DB로 이거 복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DB를 이제 프라이머리로 세팅이 됐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 외에 하나 더 추가로 생성시켰는데요. 예,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DB가 제대로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임머신 정보인데요. 제가 이제 SLA를 스테이지로 뒀는데 그 스테이지 정보가 제대로 다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B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VM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메뉴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VM 레벨로 DB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DBMS 종류별로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 전체 그 DB VM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버튼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싱글이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HA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저희가 생성한 이 PG 테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 PG 테스트 안에 5개의 VM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예, 아까 제가 이제 생성을 할 때 버추얼 IP를 생성하라고 해서 버추얼 IP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HA 프락시 서버까지 세팅을 하라고 옵션을 줘서 프락시 서버 VM이 2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앞단에 HA 프락시 서버 2대가 생성이 됐고 또 DB 서버 3대가 프라이머리, 싱크 리플리카, 어싱크 리플리카로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5개의 VM이 생성이 된 건데요. 이 5개의 DB 서버를 한 번에 설치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빠르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른 DB를 확인하자면
이거 같은 게 이제 오라클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플러스를 클릭을 해보면 3개의 부임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3노드 아레이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오라클 12C로 구성되어 있는 3노드 아레이입니다. 앞에 3개의 DB 인스턴스가 있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는 3노드 아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B 복제 데모입니다. NDB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타임머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이란 NDB에서 백업 복구를 위한 잡 스케줄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 소스 DB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방금 생성한 PG 테스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지 얼마 안 지나서 로그 캡처나 스냅샷 정보는 없지만 저희가 세팅된 그 이제 SLA의 스케줄에 따라서 스냅샷은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로그는 30분에 한 번씩 캡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생성된 지 오래된 DB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케줄을 보시면 로그 캡처는 60분에 한 번씩 캡처를 하고 스냅샷은 하루에 한 번 생성하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로그는 14일 동안 보관을 하지만 스냅샷은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런 SLA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제 로그는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고 스냅샷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DB를 한번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액션을 누르시고요. Create a clone 해가지고 복제 DB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특정 시간으로도 데이터 복제할 때 그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스냅샷을 가지고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냅샷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스냅샷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이제부터는 여기는 그 이제 복제되는 DB VM의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을 가지고 이름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라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제될 DB VM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네트워크도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제 DB의 포스트그레스의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 DB의 파라메타까지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얘가 지금 복제 DB이기 때문에 원본 DB가 변경될 시 데이터 리프레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며칠에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얘가 복제 DB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을 지정을 해서 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제 DB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오퍼레이션에 가서 현재 진행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제 DB가 하나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여기 복제 DB가 8개 있는데 9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론에 들어가시면 클론 복제 DB 리스트에서 저희가 아까 복제한 이 DB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복제하고 데이터 갱신 또한 주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개발 테스트 서버 구성 시 용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NDB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NDB 접속 화면인데 네. 지금까지 저희 NDB 4가지 배포 기능 중에서 배포와 복제 2개의 데모를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NDB 적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DBMS 관리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DB 담당자 등 여러 인프라 인력들이 관여가 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팀 간의 협업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DB 제공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신속성에도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단일 부서에서 자동화된 절차에 의해서 DB를 관리할 수가 있어서 비즈니스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 멀티 인스턴스 환경에서 자동화된 절차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효과인데요. 여기 나온 숫자들은 이제 업무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적용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유사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DBA 관점에서 보면 DBA는 기존에 반복됐던 일들을 자동화하고 표준화해서 작업 시간의 효율성이 증가되었고 공통의 기술로 여러 DB를 관리하게 되어서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 관점에서는 신속하게 DB 요청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비즈니스 변화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백업 복구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서 비즈니스 연속성도 증가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리자 관점에서 보면 DBMS 통합, 표준 관리 및 자동화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경진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표하시는 동안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그 질문들 살펴보면서 같이 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이 아니고 Q&A 창이 제 음소거 그 버튼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제일 먼저 질문 주신 분이 윤성원 님이신데요. 질문이 DB에서 서비스로 전환 시에 기존에는 직원들이 뭐 시스템이 갑자기 느려졌어요. 뭐 지금 로그인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듣지 않고 뭐 안정적으로 그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또 MS 형태로 운영 중이 아닌데도 DB에서 서비스가 효과적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사님. 예, DB에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DB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DB 프로비저닝, 백업, 복구, 뭐 패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DB에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성능에 초점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DB를 프로버지닝 할 때 각 DBMS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을 해서 DB를 프로비저닝 하기 때문에 성능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DB에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DB 자동화 프로세스, 표준화 프로세스 등으로 DBA의 부담이 덜어져서 이 DBA가 반복적인 일을 하다기보다는 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 성능 관점에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MS 형태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 예, 혹시 뭐 어떤 거 마이크로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도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있으면 DB를 빨리빨리 프로비저닝 해야 되고 또 백업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형태이든 간에 다 효과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IT 쪽에서 오래 마케팅을 해왔지만 보안이랑 데이터베이스 쪽이 제일 어려운데요. 뭐 기술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마케팅만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은 쪽이 사실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 쪽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질문 올라온 것들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질문도 되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데요. 김홍철님께서
이라 백업으로 시점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백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가 시점 백업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용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기술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마이크를 꺼놨네요. 예, 저희 그 이제 뉴타닉스 HCI 안에 원래 이제 중복 제거나 압축의 이런 피처가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라에서 이제 저희 이제 NDB에서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을 두면 필요 이상의 스토리지가 60% 이상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테라바이트당 약 90만 원 정도의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3년 기준으로 하면은 3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큰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분이 추가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한지 그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7개의 이제 DBMS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원래 이제 다 RDB만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몽고DB까지 같이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몽고DB가 이제 NoSQL 계열이라서 아직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예, NoSQL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수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제품별 이중화 구성의 속성이 다릅니다. 얘는 뭐 AA 아니면 뭐 AS라고 쓰셨는데 이거 제가 맞게 읽는지 모르겠고요. 이에 따라 제품 속성별로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지요? 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한 설명이 해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유경진 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데모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그레 SQL에서도 HA가 구성이 가능하고 오라클에서도 RAC가 구성을 한대요. 이제 오라클은 액티브고 사실 포스트그레 SQL은 액티브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그냥 복제하는 방식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DB에서 구성하고 있는 각 DBMS 피처별 HA는 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구성을 할 때 온프라미스에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스토리지 공유라든가 스토리지 복제라든가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HA 구성하는 노드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노드수만 선택을 하면은 그 노드수에 맞게 HA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선아 님이신데요. 관리 대상 DBMS의 수량 증가에 따라 이라를 실행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성능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라를 실행하는 인프라의 성능이 충분한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이라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라 또한 저희 HCI에서 별도의 VM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것도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 이제 저희 전체 VM을 모니터링을 하는 프리즘에서 모니터링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유훈 님이신데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공유 및 사용자 통합 인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 있었는데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 지원은 사실 이제 저희 뉴타닉스의 가장 중요한 제 핵심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나의 단일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AD를 사용을 하고 RBAC 역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지금 뉴타닉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이신 것 같아요. 클러스터를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했다가 다시 클러스터를 축소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사님? 네. 클러스터라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DB 클러스터를 말씀하시는 거면 네, 현재 지금 거기까지는 축소 같은 거는 이제 축소는 가능하지만 그걸 다시 늘리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후 발표 자료 다운로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음 주 초에 발표 자료랑 그다음에 오늘 세션 녹화한 그 영상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임병준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뉴타닉스를 이용하여 센터 이원화 또는 원격지 DR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간 동기화 솔루션이 필요할 텐데요. 뉴타닉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이 있는지요? HA 말고 뉴타닉스 클러스터 간 데이터베이스 동기화의 일반적인 구성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DB를 DR로 이용하시려면은 저희 그러니까 별도의 DR 솔루션을 사용하기보다는 DB 순수의 DB를 동기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DG나 OGG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DB 순수의 DB 동기화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뉴타닉스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DB 순수의 솔루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아까 했는데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서영훈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AWS 등 다른 클라우드로 이관하거나 이관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라 가능할지 싶은데 이사님 이 부분 답변 가능하세요? 이게 VM 이동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약간 이제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약간 데모 때 보여드렸는데 DB를 생성을 할 때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어서 내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사용할지 아니면 뭐 AWS의 다른 이전의 클러스터를 사용할지 이렇게 변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DB 프로비저닝 할 때 그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관하실 때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서 이관하시면 됩니다. 네, 이사님, 장시간 동안 발표랑 또 데모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Q&A 답변까지 해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코치 클리닉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 클리닉이 종료된 후에는 온라인 설문 페이지가 팝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설문 꼭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기프티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를 마지막으로 저희 장장 4개월에 걸친 코치 클리닉이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달 동안 뭐 매번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몇 분 눈에 띄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치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 비가 또 그치면은 더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날씨가 좋아지면서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사회차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뉴타닉스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